복습 겸 세명 하나만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진도를 조금만 나갈게요. 조금만 짧게. 612번 먼저 넘어갑시다. 612번 복습 겸 하나 먼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치? 보세요. 4분의 1의 x승에다가 얘는 그 지수의 x-1승, x 플러스 1승, x-2승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x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내린 다음에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x-1승에서 마이너스 1승만큼 내렸더니 플러스 2배 2분의 1의 x승이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에다가 플러스 k-2가 무조건 0보다 크고 싶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있지, 그치? 얘는 범위가 있어요. 봐봐. 2분의 1의 x승이라는 건 하나의 문자처럼 쫙 취급해갖고 이건 저거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 그치? 아니니까 요거는 일단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지? 합성꼴이니까 뭐를 치환해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2분의 1의 x승이라는 거를 t라는 문자로 이렇게 딱 치환한 건데, 오케이? 우리 지수함수 안단 말이야? 얘는 감소함수야. 뭐 감소함수 상관이 없고요. 얘는 감소함수여도 항상 0일 수는 없고 0보다 큰 값이란 말이지. 그치? 지수함수. 그럼 얘를 t로 딱 바꾸면서 t값은 0보다 큰 데에서만 0이 되는 게 맞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다. 그러면 다시 재정을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거 세팅을 다시 한번 쭉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t제곱 플러스 2t에다가 더하기 k-2가 0보다 무조건 큽니다. 이렇게. 근데 t는 어디에서 보는 게 맞냐면은 t는 0보다 큰 데에서만 봤을 때 얘가 0보다 큽니다. 이거예요.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2차 함수에서의 그래프랑 비슷한 말이야. 요거는 범위가 정의가 주어지잖아. 근데 항상 0보다 커, 0보다 작아. 또는 근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 이런 꼴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이 포인트를 계속 얘기해 주지. 어떤 건 뭐 관계를 보고 이렇게 포인트 얘기해 주지. 정의역에 한정돼 있으면 포인트가 뭐냐면은 포인트가 그래프를 그리세요야. 그래프 잡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출발. 선생님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얘는 대칭축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보니까 여기는 2차 함수에 대칭축이라는 건 t가 마이너스 1일 때네. 근데 여기에 t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t가 0보다 큰 데에서는 항상 양수여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 근데 t가 0일 때나 0보다 작을 때는 관계가 있어? 아니, 관심조차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t가 0보다 클 때 얘가 양수예요만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대칭축이 어디라 했어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몰라. 근데 음수 이렇게 대칭축이야. 그치? 그럼 얘가 대칭축인데 t가 0보다 클 때에는 항상 0보다 큰 y값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할까 우리? 이렇게 아래로 이상수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 왜? t가 0보다 클 때에는 음수가 되면 안 되고 양수가 되니까 탈락이야. 버려. 그럼 요거는 가능할까? 아래로 이차함수인데 이렇게 왔다가 여긴 0,0을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건 될까요? 되지! 왜? 0보다 큰 데에서는 y값이 0보다 크니까 괜찮아요. 다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접하는 것도 물론 이렇게 생긴 것도 상관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케이? 뭐만 보는 거냐면은 이쪽만 쳐다보는 거 우리는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크구나 이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판별식 이런 거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정의역에 한정돼 있잖아? 판별식을 막 자유롭게 쓰면서 D가 뭐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고 요것만 찾는 거예요. 그림 찾고 파악하기. 선생님 이거는 아무래도 대칭축이 음수 쪽에 있으니까 요런 그래프 도움이 되려면 y절편이 0이거나 0보다 크면 돼요. 이렇게 경계에 대한 y값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이 이런 건 아니니까 얘가 상황에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할 수, 대칭축의 위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 y 절편만 놓고 얘기하면 돼. 왜 증가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y 절편이 t에다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게 y 절편인데요.
이렇게. 그렇지? 만족한 K값이 뭐가 되는 게 맞아?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복습처에서 한번 해봤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거는 로그 반구동식을 조금만 얘기할게요. 로그 반구동식 봐보자. 로그 반구동식부터 한번 볼까요? 로그 반구동식 가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저 지수 방정식할 때 똑같이 했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항이 2개, 항이 3개짜리 이렇게. 그럼 갑시다. 첫 번째 1번 항이 2개짜리는 크게 분류하자면 이거예요. 항이 2개짜리는 로그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fx와 로그 A의 gx가 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처리지. 틀. 그치? 그럼 얘가 성립하게 하는 x값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간단하지. 풀이 방법이 너무 심플해요. 선생님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해서 얘가 2개가 똑같으려면 무조건 이거야. fx가 gx랑 같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지. 그렇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동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연립이다. 이렇게 해야 돼. 로그 나왔어. 연립이다. 요그 연립. 이렇게 할 거예요. 봐봐. 근데 얘가 성립하면 맞아. 얘 2개 똑같은 거 맞아. 근데 얘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얘랑 갖게 되는 뭐 x값을 딱 구해서 집어넣었더니 여기 있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같은 건가? 아니. 로그 A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없어요. 그치? 이런 건 안 된다고. 즉 다시 얘기해서 로그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정의는 돼야 되니 여기 있는 진수 조건은 무조건 여기 있는 이 진수 조건은 무조건 성립해야 되고 진수 조건이 성립하는 범위 안에서 fx랑 gx랑 같을 때 얘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얘가 로그 방정식이 나와도 항이 2개짜리 로그 방정식이 나와도 무조건 연립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까 선생님은? 저기 62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622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로그 2에 x-1이라고 하는 요거와 또 로그 4에 3 플러스 13 플러스 2x라는 게 갖게 하는 x값을 한번 뽑아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오케이, 좋아요. 막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처음 요걸 쳐다보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 제일 먼저 보자마자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하면 돼요. 이거 안 돼요. 나중에 이거 하려고 챙기려면은 헷갈리고 까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 보자마자 무조건 시작해. 선생님 얘가 일단 정의는 돼야 되니까 진수조건 x-1이 0보다 커야 되고 진수조건 13 플러스 2x도 무조건 0보다 큰 데에서만 나는 x값을 바라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x가 1보다 더 커야 된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3보다 커야 된대. 근데 2개가 성립한 x값만 여기에 로그 값으로 정의가 되겠지, 그치? 2개가 성립한 x값은 x가 1보다 클 때야. 그래서 난 여기에서만 해를 구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참고사항을 몇 개 더 얘기해주면 참고. 선생님이 전에도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전단어 할 때도 로그 할 때 많이 했었지. 로그 2의 3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치? 변화과정 선생님 천천히 보여줄게요.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거는 로그 4의 9랑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왜요? 라고 하겠지? 왜요? 라고 하면 요거예요. 얘는 2분의 2에 로그 2의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 분모값은 밑의 거듭제곱승, 분자값은 진수의 거듭제곱승. 그래서 요거는 로그 2의 제곱에 3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밑하고 진수하고 동시에 n 제곱승을 해도 결과는 무조건 똑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로그 8의 27이랑 같습니다. 왜? 여기 3승, 여기 3승, 3분의 3 못한 거지.
됐어요? 이거 참고하면서 다시 합시다. 난 요거에 대한 소리를 구할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진수 조건을 먼저 풀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선생님 여기 똑같으면 돼요. 진수끼리 아니지. 왜? 밑이 같아야지 진수가 똑같은데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밑을 맞출 건데 선생님 저는 기본적인 게 좋아요. 이걸 막 2로 바꿔? 미친 거지, 그지? 어려워. 루트도 나오고 막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밑은 큰 거로 통일시켜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알겠지? 큰 거로 그럼 어떻게 바꿔볼까요? 라고 했더니 아까 전에 배웠던 이거 참고 얘를 제곱하면서 여기는 얘도 같이 제곱되면 되겠지. 진수 조건을 고려해놨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막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럼 합시다. 밑 제곱 4 진수 제곱 x-1의 제곱 얘가 뭐랑 같냐면 루트 4에 13 플러스 2x랑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지, 그치? 봐봐, 아까 전에 진수조건 고려했으니까 아무 고민 없이 이제 얘가 같으려면 여기 진수값끼리 똑같으면 두 개 값이 같은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x-1의 제곱이 뭐랑 같으면 돼? 13 플러스 2x랑 같으면 된대. 이렇게 제곱 전개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요 13 플러스 2x랑 같으면 된대요. 자변을 이해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이 되면 됩니다. 인수면 된다. 마이너스 6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누가 나오냐면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두 개 다 선택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왜 하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진수조건에 성립을 해야 값으로 인정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는 무조건 1보다 큰 데에서밖에 못 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마이너스 2는 해가 될 수 없어서 만족하는 6 하나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로그 반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수조건. 진수조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할 거예요. 뭐야? 진수조건. 뭐야? 진수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하긴 두 개짜리는 얼추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선생님 여기 있는 문제 몇 개만 더 같이 풀어볼 건데 621번도 한번 봐볼까? 다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이고 621번 한번 가봅시다. 621번 이거 보면은 로그 5에 x 플러스 1 로그에다가 더하기 로그 5에 x 마이너스 1 얘가 로그 25에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 만족하는 x 값을 뭐해볼까? 뭐 먼저 한다고? 진수조건. 그렇지? 갑니다. 노란이로 갈게요. 노란이로. x 플러스 1 선생님 0보다 크야 되는데요. 무조건 0보다 큰 데서밖에 정의할 수가 없대요. 또 x 마이너스 1 얘도 무조건 0보다 큰 데서밖에 정의가 안 된대요. 그렇지? 그래서 x 값을 어디에서 봐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에서 봐야 되는데 1보다 큰 데에서 봐야 되니까 얘가 두 개 다 값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개에 대한 공통범위 x가 1보다 큰 데에서밖에 정의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됐지? 다시 갑니다. 이거 선생님 진수조건 했으니까 이게 자유 아니에요? 연산 내가 아는 거 다 갖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수조건 고려했으니까. 오케이? 가요. 선생님 이거는 로그끼리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으로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 5에 뭐예요? x 제곱 마이너스 1 합차? 됐지? 다시 이거는 로그 25에 근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미친 큰 걸로 맞춰줘 좀 편하다 했잖아요.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아까 봐봐 이거는 제곱의 제곱꼴이잖아, 그렇지? 얘는 5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에요. 무조건 이거 치수 쫙 늘려갖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제곱의 제곱꼴이니까 얘 수치로 나와 있는 거잖아. 첫수 내려도 뭐 하겠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 값은 진수끼리 이제 같으면 되겠지. 뭐면 돼? x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면 되고요. x제곱이 4가 되면 되니까 만족하는 x값은 2랑 마이너스 2 둘 다 다 돼요? 아니지. 진수조건 고려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안 되는구나. 만족하는 x값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그치? 뭐 참고해야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봐봐, 요거는 저 항의 두 개짜리 진수 방정식에서는 계속 나오겠지만 차수를 거듭제곱수 및 진수 막 하면서 변형하는 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거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 진수 조건은 주어나 계속 쓰는 거야. 로그 진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항이
이제 3개짜리 한번 가볼 건데 이게 뭐 간단하지. 두 번째 항이 3개 이상이에요. 3개 이상. 항이 3개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어떤 형태로 거의가 주어지냐면 선생님이 이거 좀 저 지수할 때는 똑같이 좀 복잡하게 설명하긴 할 건데 이렇게 합니다. A 할 때 A 곱하기 로그 mx x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로그 m의 x에다가 플러스 c가 0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를 만족하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는 베타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근이라는 거는 그치? 해, 근 이런 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 등으로 만족하는 x 값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근, 해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알파,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성립하고 여기는 x에다 베타를 넣으면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한 해를 한번 구해볼까?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 문제가? 요거에 대한 해를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여지 없죠, 인수분해지. 이게 만약 인수가 띡 되잖아, 그렇지? 이제 뭐 자유예요. 엄청 편하거든. 그렇지?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오케이?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로그 mx 마이너스 감마에다가 로그 m의 x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인수분해됐다 이거야. 그치? 해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로그 mx가 감마가 되고요. 또 로그 m의 x가 뭐가 되는데요? 델타가 되는다.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얘를 만족하는 x 값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x는 m의 감마승 또는 m의 델타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치? 인수분해 된다면은 뭐 이거 여지 없어 그냥 쫙 하면 되거든. 그치? 근데 참고하는 선생님 몇 가지 더 얘기해 줄 거고 봐보세요. 얘에 대한 식이 예를 들어서 좀 탈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 한번 쳐봅시다. 로그 AX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로그 A의 X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 B가 여기다. 요거에 대한 해를 막 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로그 함수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한번 써볼게. 로그 함수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y는 2배의 로그 x와 이거 y는 로그 x의 제곱이라는 거는 분명히 같은 함수가 아니거든. 얘는 함수 타입이라면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는 정의가 똑같아야 돼. 그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다 같아야지 같은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x에다 마이너스를 넣을 수 있지. 그렇지?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y는 로그 2의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잘 찾아보면은 요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 파란색 요 그래프를 여기 있는 저 연두색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쭉 x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 그래프거든. 근데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강근색으로 그려볼게. 요거는 선생님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어차피 x 제곱 안에 있는 x의 양수니까 여기 있는 제곱은 그냥 내려와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y는 2배의 로그 x를 그냥 갖다 드리면 되네. 야 그럼 똑같네 이렇게.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2만 내려와도 돼? 아니? 그럼 x가 음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y는 그냥 천천히 한번 베껴볼게요. 로그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x는 음수잖아, 그치? 근데 x 제곱이나 마이너스 x 제곱은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렇게 바꿔놓고 제곱을 내립니다. 그러면 y는 2배의 로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에 이렇게. 여긴 얘를 y축에 대해 대칭시켜놓은 그래프도 요 그래프의 일부구나 여서 이쪽도 똑같이 그려줘야지 얘가 여기 있는 닮은색 그래프가 y인상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은 함수 갔을 때 얘랑 달라요. 왜 달라요?
정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달라요. 됐지? 다시 넘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어떤 로그 방정식에서 얘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요거 제곱은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고민한단 말이지? 근데 아까 전에 진수조건 썼잖아 그치? 위에서 안 보였지만 x가 얘를 딱 쳐다보고 x가 어때야 돼?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맞지? x가 0보다 큰 데서밖에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x가 0보다 큰 데서밖에 정의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당근색 그래프나 여기 있는 연두색 그래프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됐나? 얘 때문에 x가 0보다 큰 데에서만 정의가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얘는 내려도 올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요식은 바꿔서 얘기할 거 어떻게 바꾸냐면 로그 a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로그 a의 x에다가 더하기 b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골라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맥락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분이 다시 얘기 물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알겠지? 근데 이해가 막 나 모르겠어가 아니면은 천천히 잘 이해해보고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진수조건 이런 거 현재 했어요. 이제 문제 한번 풀고 선생님이 부가적인 거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다시 넘어와서 623번을 한번 가볼게요. 623번. 어, 623번 보면은 기본적인 로그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623번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3의 x의 제곱 로그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6배 일단 풀어서 볼게요. 마이너스 6배 로그 3의 루트 x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2가 0이 될 경우는 실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구해볼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요거는 루트 x니까 x의 몇 승이냐면 2분의 1승이에요. 그치? 내려도 올려도 자유예요. 왜? 정의역이 있기 때문에 딱 한정됐으니까. 봐봐. 또 내립시다. 또 정리한 결과 요거는 로그 3의 x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 로그 3의 x에다가 플러스 2가 0이 되게 하면 x값을 막 구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인수분해가 너무 잘 돼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돼서요. 이거는 써봤더니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3의 x 마이너스 2가 얼마다?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거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x 관심 없고 로그 3의 x가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되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x가 3의 1승이거나 3의 제곱이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3이랑 9라는 값이 거기 있는 알파랑 베타라는 값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렵지 않지? 인수분해가 제일 처음 시작이에요. 스타트는 인수분해가 막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막 이럴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는 선생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적어두는 거 잘 적어두고 정리만 잘 해주세요. 여기 문제 아마 있을 건데 선생님 시험 대비 교재도 있을 거고요. 여기 있을 거니까 이거 잘 정리만 해주십시오. 필기 갑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걸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a 곱하기 로그 m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 곱하기 로그 mx 이거에다가 플러스 c가 0입니다. 근데 얘에 대한 구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야 씨 인수분해가 막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나는 배운 게 인수분해에서 요거에 대한 글을 직접 표현한 것만 딱 배웠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식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일단 선의 첫 번째 부하적인 옆에다가 제 알파가 근이고 베타가 근이래요. 맞지?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어요. a 곱하기 로그 m의 알파 요거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로그 m의 알파 플러스 c가 0이야. 근데 베타도 근이잖아요. 베타도 성립합니다. a 곱하기 로그 m의 베타 요거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로그 m의 베타
플러스 C가 0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면 성립하는 거지. 그럼 다시 봅시다. 나 저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알파랑 베타에 뭘 막 구하래. 그렇지? 그럼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아 선생님 이거 아까 전 내가 했듯이 선생님이랑 같이 했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치환해 놓고 할 거야. 로그 m의 x를 하나의 문자 일단 t를 이렇게 치환하자. 몰라! 이렇게. 오케이? 치환하는 거야. 치환. 치환해서 그냥 2차 방정식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좀 표현을 바꿔봤더니 at 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c가 0이 되게 하는 요 등호 성립하는 t 값을 이용한 x 값을 구하는 건데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근의 형태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있는 t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0이 될까를 봤더니 여기 식 있잖아. 아, 선생님 저 t 대신에 로그 m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대. 여기 있네. 아, t 대신에 로그 m의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대. 선생님 써놨잖아, 그지?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니 근의 형태가 바뀌었구나.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의 형태가 바뀌었구나. 얘에 대한 근 t는요 로그 m의 알파가 됐고요. 또 로그 m의 베타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맞지? 그럼 알파, 베타 사이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로그 m의 알파 플러스 로그 m의 베타는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렇게?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쨌든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선생님 요거 두 분의 곱 표현해 봤더니 로그 m의 알파 곱하기 로그 m의 베타 이거는 얼마야? a분의 c야. 이렇게? 얘는 물론 구조상 요 로그끼리의 곱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구조가 나왔을 때 딱 사용하는 거고 잘 사용하진 않지. 그치? 근데 어쨌든 요런 구조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필수적으로 인수가 안 되는데 뭐 어떤 짓을 해야 돼? 그럼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거는 거기 문제에 나와 있을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잘 정리해두고 문제에 나와 있으면 잘 녹여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알겠지? 다시 계속 갑니다. 로그 부등식. 로그 부등식도 생각보다 막 엄청 딥하게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로그 부등식. 갑시다. 로그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크게 두 개로 딱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1번 아까랑 똑같아. 항이 두 개짜리가 있어요. 항이 두 개짜리가 있고요. 항이 3개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일단 항이 2개짜리까지만 선생님이 오늘 저 보충 영상으로 갈 거고 항이 3개 이상짜리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합니다. 네, 이제 항이 2개짜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 A의 fx와 로그 A의 gx라는 함수의 결과가 로그 A의 fx가 더 커야 된대요.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나 알아. 로그 함수가 증가 함수인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함수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로그 나오잖아? 그럼 뭐 먼저 시작한다. 그치? 진수조건. 여기 x만 띡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뭐가 막 함수가 들어있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처음 시작은 A가 증가 함수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먼저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진수조건. 이거 보자마자 요 부등식이 뭐고 다 상관없이 이거는 일단 성립해야 돼. 그래서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놓고 일단 처음 스타트를 하는 거야. 그럼 얘를 성립하는 그 값에 대해서 저 부등식 성립하는 값을 골라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그럼 얘가 성립하는 이 범위 안에서 뭐가 성립하면 되냐면은 이 부등식 성립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a가 1보다 크잖아? 그럼 요거를 우리 증가함수라고 하지. 로그함수 증가함수. 로그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치역이 크려면 정역이 더 커야 돼. 다시 얘기해서 증가함수일 때는 치역이 더 크려면은 정역인 fx가
gx보다 더 커야 된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고요. 다시 a가 0하고 1 사이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감소함수로 친다면은 선생님 치역이 더 크려면은 감소함수니까 정의역이 더 작아야 돼요 라고 해서 fx가 더 작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전제가 뭐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진수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얘에 따라서 얘를 구하든 얘에 따라서 얘를 구하든 이렇게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 어렵지 않지?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빼먹고 실수하고 선생님 실수했어요 갖고 와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뭐 먼저 한다고 무조건 보이면은 진수 조건 요거 빼먹고 틀리면 실수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보이자마자 무조건 진수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이제 문제를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648번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648번. 보면 로그 2에 x-1이 있고요. 로그 2에 x-1이라는 로그가 있고, 몰라. 로그 4에 2x 플러스 6이라는 로그 4에 2x 플러스 6이라는 이런 로그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더 크고 싶어. 얘가 더 클 때에 대한 x 값을 한번 다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보자마자 출발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그 진수 조건. 오케이. 여기다 x-1이요 0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 조건 누가? 2x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얘는 x가 1보다 커야 하는데 여긴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네? 둘 다 꼭 성립해야지 어쨌든 두 개의 로그가 다 잡수로 인정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족한 x값은 어디서밖에 못 보냐면은 1보다 큰 데서밖에 못 봐요. 스타트. 이렇게. 그렇지? 그 이제 자유. 니네가 알고 있는 공식 다 갖다 써도 돼.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 다 돼요. 했잖아. 정리했잖아. 이제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배운 거 한번 써볼까? 선생님 아까 전에 참고라고 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선생님 알아요. 이거 및 거듭 제곱수는 올릴 수도 있고요. 얘 거듭 제곱 근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치? 아까 전에 선생님 나 아까 내리고 했잖아요. 아니야. 얘가 4여서 어떤 수의 제곱이긴 하나 얘가 2x 플러스 6이어서 어떤 수의 제곱꼴이 아니니까 얘를 내리는 거 불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얘를 올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올리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는 뭐랑 같냐면 로그 4에 x-1의 제곱이라는 거 같고요. 그치? 뒤에 있는 건 뭐예요? 그대로지. 로그 4에 2x 플러스 6이다. 근데 얘가 더 커야 된다. 생각. 밑이 1보다 크네? 그러면 얘 증가함수잖아. 여기 있는 애가 더 크려면은 정의역이 더 어때야 돼? 더 커야 됩니다. 그치? 그럼 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x-1의 제곱보다 2x 플러스 6이 더 커야 돼요. 이렇게. 근데 내가 쳐다볼 수 있는 범위는 어디라고? 1보다 큰 데에서밖에 못 봐요. 그치? 그럼 1보다 큰 데에서 이 부등식에 성립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골라볼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개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6에 대한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좌변이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게 되는 x값의 범위를 해석하세요. 마이너스 5랑 1로 될 거 아니요. 만족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5보다 작습니다. 얘가 정답은 아니지. 왜? 전제가 무조건 여기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1보다 큰 데에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만 성립할 거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누구예요? 1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 이게 봐봐. 선생님이 포인트만 잘 짚어서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 포인트만 잘 짚으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포인트 잘 짚어가면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숙제는 655번까지니까 열심히 해보세요.